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5월 18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루 미리 보는 파워 시황으로 해서 오늘 일요일날 저녁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주, 또 지난주 가장 그래도 뜨거워야 될 시장이 금요일날 하루 만에 차갑게 식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장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챙겨야 될 것 챙기고 봐야 될 것 보면서 이런저런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매크로겠죠. 네, 매크로 쪽들 매크로로 조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서 일단 매크로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매크로 하게 되면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달러, 그리고 금리, 그리고 또 거기다 유가, 이런 쪽들, 이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도 애써 무시하고 그냥 달려. 예, 그래서 AI, 그리고 하드웨어, 이런 쪽들 AI가 묻은 것 쪽으로 쭉 하고 달려가다가 일단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노이즈가 나오냐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럼 어느 정도까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냐라고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과거에 또 나왔던 멜트업 지난 과거의 멜트업 수준,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죠. 급등하는 거죠. 멜트다운은 급락, 멜트업은 급등 수준을 보게 되면 1920년대 한 489% 올랐다, 490% 올랐다 해서 그 전만 하더라도 그때 한 2000년대 전만 하더라도 한번 사이클이 와서 강하게 밀어 올린다 그러면 500% 올라가는, 시작 대비해서 500% 올라가는 쪽들이 대세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Y2K를 가지고 미국에서 인터넷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나왔던 게 790%.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IT 테크주들이 가장 많이 오를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봤을 때 640%.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이때는 버블이라는 표현을 완전히 써버리죠.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예, 그래서 많이 올라 보이지만 일단 시작한 것 대비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작이 출발해서 왔을 때 근데 기간은 되게 물론 이때 같은 경우도 기간은 좀 오래 걸리긴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오히려 지금 부분이 고점 대비해서 올라온 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또 이번이 AI가 AI 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걸 통해서 모든 또 기업들이나 효율성들이 많이 좋아질 텐데, 그리고 또 이게 그러면 실적이 바탕이 돼서 어느 숫자가 바탕이 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같이 정보에 민감한 시대에 여기까지 올라왔겠느냐? 거기다가 또 공매도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한 500%대에서 꺾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게 바탕이 되다 보니까 움직였던 것까지 생각했을 때 과거 버블주가는 다르다는 걸 얘기하게 되면 일단은 그 정도까지 안 갔고요. 또 추가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정도의 뭔가 부스트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렇게 되게 되면 단순한 수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때 한 800%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한 140%포인트 정도는 더 오를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다가 실적들이 받쳐준다 그러면 아직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쪽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그렇게 일단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거는 당연히 경계감. 뭐 어디서 경계감이 나오냐면 일단 지금 금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금리가 10년물이 4.5까지 돌파해서 그 이상으로 갑니다. 10년물 4.5, 30년물 5.1인가 여기까지 훅 들어오는 모습들. 왜냐하면 저희가 애써 무시했거든요. 올라오는 CPI나 PPI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데 에이 그냥 예상한 수준이야 됐어라고 외면했지만 나중에 보다 보니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또 한번 자극을 받아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 중동을 때리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분위기가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후폭풍들이 다 어디로 오느냐? 물가로 오기 시작한다. 근데 물가로 오기 시작하는 핵심적인 거는 유가가 이제 자극을 받았죠. 유가가 지금 안 빠지고 105달러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빠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미국이 이제 유가와 관계가 없고 우리는 원유 수출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호르무즈 해역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약간 공격 가지고 안 되는 느낌이죠. 아까 보니까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의 정상권, 통행권에 대한 정당화를
우리가 시켜야 된다라는 쪽에서 또 계속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단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그만큼 이거를 내가 잡고 우리 얻어맞은 게 어딘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억울함의 발로가 끌어내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의 정당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 미국은 그러면 몰라 그냥 됐어 나는 그냥 빠질게 라고 하게 되면 이거가 그대로 비용으로 잡힐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통행세를 낸다는 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압박으로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랍에미리트를 시켜서 야 너희가 한번 해봐. 그래서 아마 이란 지금까지 너희 당하기만 했잖아. 그래서 약간 격돌이 나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기 지원해 줄게. 그래서 약간 전쟁의 대리 쪽으로 갈 분위기도 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튀는 거죠. 매크로가 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도 다시 99, 100대로 들어가는 것 같고, 10년물도 4.5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불편하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들도 같이 있고 결국에는 미국도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예, 이 가상화폐까지 쭉 빠지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쪽들 금, 은, 구리 유가가 튀다 보게 되면 이쪽이 좀 같이 원자재 쪽에서 한 축으로 작용했던 건 이것도 확 빠집니다. 이것도 지금 시장에 약간 그래서 실물 자산 쪽으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근데 많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를 한다 그러면 금이 원래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다가 같이 반응을 안 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쪽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제외에서 10개 업종이 하락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금 뭐 이란과 관계들은 아직 뭐 해결된 게 없어요.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고, 그런 쪽에서 지금 가장 이런 상황 쪽에서 걱정은 지금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가장 핵심은 누가 더 타격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당사자들, 유럽 그렇고요, 일본 그렇고 금리 상승하고 있고, 이쪽들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렇게 되게 되면 참 여파가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 얘기는 몇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늦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리 올릴 것이다 쪽으로 바라보는데, 이게 아마 이번 주에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각국 쪽에서 또 물가 CPI를 발표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미국보다 더 강한 상승 압력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도 미국이 어떻게 우리는 금리 인상 안 해 쪽으로 계속 또 맞아갈 수 있는지, 그거까지도 풀려버리게 되면 아마 시장의 매크로와 함께 바라보는 시각들은 또 증시, 특히 주식시장 같은 이제 좀 많이 오른 시장이다 보니까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건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미국마저 바뀌면 그러면 저희 전략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더 많이 늘리고 다시 뭔가를 또 세팅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과연 미국에서 나올 것인가, 이제 그거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쪽에서 실망감은 뭐 당연한 거겠죠. H200 해도 뭐 중국이 승인 안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그나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주가가 나머지는 딱 빠지고 큰 두 개가 시총 위에 있는 종목들이 딱 버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버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챙기고 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챙기고 나머지를 쫙 빼는 장세, 이게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왜 그랬느냐? 많이 올라서. 핵심이 그겁니다. 많이 올라서. 근데 많이 오른 종목들이 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좀 되지 않았나? 그쪽에서 또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이런 얘기도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케빈 오씨가 이제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시장이 우리 이번 보자 연준 의장은 어떤 사람이고 이러면서 예 아니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이건 아니죠, 예 이런 상황 쪽에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만약에 좀 초반에 불확실성도 있을 거고 혹시나 출렁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또 방향을 잡아갈까, 그런 쪽에서 전통적으로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뭐 연준 길들이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준 의장 길들이기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참 의견이 분분한 시기에 들어와서 뭔가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관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야간 선물은
또 추가로 0.6%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추가로 우리 시장도 일단 많이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는 금요일에 좀 많이 좀 생각보다 좀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추가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약간 되돌리는 모습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고점에서 많이 빠졌네 그러면은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다. 예측을 아니면 고점에 샀던 분들이 좀 약간 손해봤어요. 안 되겠다. 자금 끌어올려 이거 하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좀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직 매크로가 변한 게 없게 되면 여전히 그러면 뭐 살짝은 좀 오버슈팅이 약간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시간 외에도 그러니까 미국 장 외에도 약간 좀 매크로가 좀 약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등 나왔을 때 혹시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몰라 그 한번 밀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양봉 강하게 쫙 올라오는 것처럼 솔직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히 막판에 외국인들이 또 선물 매수 팍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 팍 했다가 그 다음날 자기네 자국들 빠진 거 보고 또 다시 선물 매수 팍 하게 되면은 올랐다가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들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8,000선 중심으로 왔다 갔다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빠지면 어떻게 해? 올라가면 아유 다행이다 하하하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런 거보다는 이런 거를 조금 좀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근데 매크로가 지금 계속 10년물이 4.5까지 들어가고 지난번 나왔던 5% 여기까지 만약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못 갑니다. 오히려 부담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파워 수급 때도 말씀드렸던 거 일단 첫 번째 그 고금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서 적응을 하든가 아니면 고금리 때문에 도저히 못 버티게 돼서 어떤 약간 주가가 조정이 나오든가 이런 쪽들을 고금리에 대해서 여파들이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면 반등 들어온다 아니면 약간 좀 돌린다 라고 하게 되면 현금은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전략을 짜시는 게 더 좋겠다 라고 봐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실 거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걸 통해서 잘못하게 되면 혹시 한번 쫙 또 빠진다 그러면은 주식만 꼭 갖고 있다가 이제 버티고 하다가 저 밑에서 그냥 정리하고 못하겠다 들어와라 이번엔 또 이러네 라고 해서 했다가 그냥 또 그쪽 조정 받고 바로 또 튀어버린다 그러면 또 나 저쪽에 또 날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될까봐 그런 심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쪽에서 그러면 이번 주 또 어떤 일정을 가지고 또 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른 거 없고요.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GTC 2016에서 일단 우리 수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년까지 봤을 때 지금 그 가속기와 함께 나오는 것들 1조 달러까지도 매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을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우버의 자율주행 택시 쪽에서 파트너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FSD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도 그렇고 피지컬 AI 축들 자율주행 로봇 이것도 거의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밑에 바퀴가 아니라 보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바퀴가 달렸다. 그 차이가 있고 거기다 또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차이는 있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도 그쪽이다 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도 파워스쿱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으면은 로봇에 대해서 되게 아직까지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간 겁니다. 저 밸류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로봇 쪽에서 과거처럼 로봇 쪽가 움직인다고 해서 지금 예전과 같은 뭐 작은 종목들, 뭐 SPG나 뭐 아니면 감속기 만드는 회사들, 뭐 클로버 이런 약간 작은 뭐 사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대무백스 물론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게 주도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뭐가 움직이냐? 실제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돼서 그만큼의 로봇 밸류를 받아갔을 때 잘할 수 있는 회사. 현대차, LG전자, 뭐 삼성도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솔직히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그거에 대비하다. 그럼 그거에 대비하는 밸류를 본다. 현대차나 LG전자가 더 싼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그와 연관되는 회사들과 함께 가장 큰 여기서 핵심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 찾아가면서 대형주 중심적으로 포트폴을 만들어가는 로봇 쪽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삼아 보시고 근데 반대로 나는 인정 못해 아해요. 어디서 로봇 밸류를 드립을 치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어떤 내 보는 섹터 숫자가 나오는 섹터로 들어가겠다. 그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단 폼은 느끼지 마세요. 폼은 느끼지 마시고 그쪽들이 왜 고유가 그랬잖아요. 유가가 그렇게 높으면은 당연히 현대차 부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크게 못 보는 거죠. 그냥 나의 그릇이 요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런 쪽에서 좀 더 확장되게 되면 시장은 더 먼저 앞서가고 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아마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들은 계속 이거.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 조달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늘 텐데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 그렇게 되면 하이퍼스케일러가 자본 주출로 인해서 엔비디아 걸 사야 되는데 엔비디아 거를 사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아유 좀 주춤할 것 같아. 케이펙스 투자가 약간 주춤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려감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원하게 엔비디아가 뭘 얘기를 해준다. 이거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오히려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런 쪽들을 가져가시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방점을 찍을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들이. 그런데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적, 그리고 또, 지금 자꾸 답답하다 나는 왜 자꾸 앞으로의 AI 시대가 가는 어떤 실적과 확장세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또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또 분위기 바뀔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일단 지금 기조 쪽에서 시장 또 엔비디아도 좀 올라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좀 올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 세론 염두에 두고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거는 요거 같아요. 구글 개발자 회의. 이게 바로 화요일 수요일부터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지금 구글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제미나이 열심히 하고 이제 자꾸 시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되겠다. 그래서 엔트로픽이 많이 보고 있지? 라고 하는데 솔직히 엔트로픽도 구글이 좀 투자한 금액도 있어요. 아마존도 투자했죠? 그 빅테크 갭들이 다 투자하다 보니까 엔트로픽은 이래저래 엔트로픽이 몸값이 올라갔을 때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있겠는데 일단 이번에는 구글이 보여줄 게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걸 보여줄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과연 뭘 쓸 것이냐. 그러면 TPU에 대한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간다 라는 쪽들로 많이 제시를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구글 쪽들이 얘기하는 게 더 긍정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PU 관련주 보고 난 이런 TPU도 잠깐만 저것도 이걸로 U로 끝나네 라고 하게 되면 또 관련된 학습 연산 그리고 또 AI 추론 시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게 되면 또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AI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또 챙기겠다 그런 쪽들인데 그래서 자 가지야라고 하려고 했더니 금리가 부담해요. 그럼 일단 투자에 대한 갖고 있는데 금리 때문에 빠지면 사야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것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인데 지금 매크로가 부각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밀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연준 위원들이 지금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아주 희한한 현상들 이거에 쉽게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데 그런 쪽에서 이것도 좀 공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들이 시장에서 확인되게 되면 불안 요인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경제 지표 쪽에서는 나오는 게 주택 제조업 서비스업 그러니까 다 주택 제조업 같은 주택은 부정적이겠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약간 압박을 받을 거고 제조업 서비스업은 PMI 예비치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런 쪽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런 쪽에서 생각보다 관세도 그렇고 지금 유가를 통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 쪽에서 제조업들이 이상 없이 그냥 확장세로 나오겠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 근데 또 기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금요일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 쪽과 어떤 개인 그러니까 소비 쪽에서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 쪽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다 나온다고 봐야겠죠. 소비도 심리 지수를 봤을 때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것도 약간 또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아이고 미국 경제 GDP의 70%인 미국 경제 쪽에서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것들. 이것도 약간 매크로가 뛰다 보니까 금리가 뛰다 보니까 나온 변화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또 지켜보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또 주요 지표들이 다 나옵니다.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이런 것 쪽에서 중국 쪽이 선방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들도 이제 뭐 실전 거의 마무리가 다 됐죠. 우리 같은 경우는요. 마무리가 다 될 것 같고
중요 기업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본 쪽도 봐야겠죠. GDP 성장률, 산업 생산 이런 것들 또 보니까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이거 생각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 그러면 또 금리를 유럽 쪽들이 올리는 분위기로 나왔었을 때 또 채권 금리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또 수요일 날부터는 또 혹시나 월요일, 화요일이 좀 선방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일 날부터는 또 매크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20일 날은 20일까지 수출입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혹시나 약간 좀 많이 올라서 금리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펀더멘탈을 얘기할 수 있는 숫자까지 약간 좀 흔들리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출입 통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역시나 4월달까지 3, 4월달 약간 좀 주춤한가 싶었던 반도체 그러니까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지금 5월달 10일까지 그냥 가파르게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속적으로 올라온다? 시장에서 좀 안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요거죠. 소비자 심리지수는 확정치고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금요일날 미국 쪽들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쪽에서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중요한 얘기들 한번 잠깐 볼까요? 스탠리 드라켄밀러 아시죠? 소로스 펀드 이쪽 소로스 펀드 쪽에서 헤지 펀드 이쪽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나라고 봤더니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알파벳 지분을 전량 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쪽들을 일단 좀 줄이겠다?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건 그들의 마음이긴 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약간 그쪽은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 AI 관련된 쪽 1분기 때는 브라질을 많이 늘렸어요. 이렇다고 하는 건 얘기를 봤을 때는 이게 뭡니까? 원자재 대국들이죠. 원자재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 들어갔다가 아르헨티나까지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이 아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원자재 시장에 대한 변화. 그래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구리 말씀드렸죠. 저는 알루미늄 이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쪽들을 계속 또 챙겨보고 있고 그쪽들이 한번 원자재 사이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의 한 축이 되면서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이다.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보니까 TSMC 여전히 갖고 있고 가장 뭐 2억 달러 정도까지 갖고 있고 나머지도 뭐 다들 그런 쪽인데 신규 매수한 거 잠깐 볼까요? 브로드컴 들어오고 있고 샌디스크 들어오고 있고 ARM 들어옵니다. 이런 쪽들이 들어옵니다. 이걸 왜 매수를 했었을까? 잘 보시게 되면은 물론 나머지 종목들도 있겠지만 포지션과 비중은 이쪽들이 큽니다. 하드웨어를 챙기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팔고 샌디스크 신규 매수했다. 이런 쪽들로 보게 되면 아하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한번 볼까요? 인텔, 마이크론, 시게이트 이런 것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규 지분을 들어갔던가 추가 매수가 진행됐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뭘 보고 있을까요? 이런 이 상황에서 그렇게 올랐어도 따라가겠다라는 입장들이 나온 것은 AI 하드웨어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저희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하이닉스 180원 내가 몇 주 못 사는데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니? 노노노. 그래도 삼성전자 그렇게 올랐는데 얘기를 한다고 노노노 시장이 얘기하는 게 뭘까라고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우리 또 한번 노무라 형님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랬더니 자 이제 또 가자 라고 해서 노무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번 털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IB 쪽에서 메모리 쪽들을 열심히 또 찬양 그리고 또 얘기하는 쪽들이 그 중에 하나가 노무라죠. 그쪽에서 삼성전자 SK 밸류에이션은 이제 TSMC를 따라가야 된다. 그 아주 거대한 또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EPS는 이상 없다. EPS는 뭐 계속 올라간다. 근데 지금까지 밸류에이션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SK는 업황 호주 때도 PR 6배에서 10배밖에 못 줬습니다. 많이 줘봐야 10배였고 6배 정도도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고점을 놓았을 분들은 만약에 EPS가 꺾이기만 하게 되면 지금 밸류는 6배에서 8배 정도면은 지금 밸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배, 6배 정도는 이거는 업황 고점에서 줄 수 있는 밸류이기 때문에 EPS만 꺾이게 되면은 바로 꺾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틀린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EPS만 봐야 된다. 근데 실적도 그대로 크게 변화 없이 그냥 쭉 계속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무라선 EPS 실적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PR도 더 줘야 되고, PR은 지금 TSMC까지 준다 그러면 20배예요. 20배까지 줘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에 만약에 얘기하는 거에 20배까지 주게 되면은 지금 뭐 밸류만 가지고도 2배가 더 갈 수, 2배가 뭡니까? 3배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6배 정도까지 보여준다고 했을 때 20배까지 6, 38, 3배까지 준다, 3배를 더 훔친다고 하게 되면 2, 3은 6, 60만원, 와우. 예, 이런 거죠. EPS가 상승이 없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죠. 와우. 라고 하는데, 뭐, 나머지 내용들은 혹시 자세한 거는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항상 이럴 때 또 위축되면 이거 이탄원 얘기 나온다 싶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볼까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이 올해 300조입니다. 내년에 400조, 500조. 물론 증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절대적인 규모는 3, 4, 5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300조, 400조 좀 돼 있는데 300조만 된다고 쳐볼게요. 그냥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총이 1400조, 1300조 이게 반밖에 거래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근데 그것도 PR 10배를 줬을 때 기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20배를 줘야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그래서 얼마, 예, 몇 대 몇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 얘기하기 있는 구조가 지금 아까 50 몇만 원, 59만 원 얘기했나요? 예, 하이닉스는 400만 원, 예, 삼성전자는 그래서 어디 갔더라? 예, 이거 59만 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60만 원과 40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게 그렇구나. 또 웅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어가는 과정. 그래서 PR을 시장에서 얼마 줄 건지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줄 거죠. 그런 쪽에서 PR의 의미와 그리고 또 EPS의 상향들 이게 계속 또 PR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TSMC까지 준다? 근데 그만큼 메모리가 장기 사이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정도 줘도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EPS 상승만 계속 이끌어지는지가 제일 핵심인 거죠. 그거만 이끌어가면서 그 다음에 요거만 재종이 보통 PR의 재분배나 재조정은 버블 나올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올랐다가 거기다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분명히 다시 재평가를 해줘야 돼. 그럴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는 저는 매도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소중하게 갖고 왔던 제 하이닉스 좀 그래도 초중반 때 들어왔던 삼성전자 네, 이거는 다 PR로 인해서 상승할 때는 매도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량 정리해서 그때는 다 챙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요것만 체크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겠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적 관련된 얘기 나왔다 보니까 실적 얘기 한번 쫙 해볼까요? 네, 일단 저희 한국의 실적의 전망치는 지금 계속 일단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반도체와 4분기까지 영향들인데 반도체가 쭉 올라가면서 1분기보다 지금 거의 4분기는 2배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것들 58조에서 51조 나머지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건 아니네요. 주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오고 그쪽들이 강하다? 그걸 보는 게 맞겠죠. 네, 그걸 잘 포인트를 맞춰 놓으시고 근데 증가율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다라고 보시고 섹터별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뭐 이상 없는 거죠. 근데 지금 1개월 전 대비해서 지금 폭이 더 가파르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쪽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미래에 쓸 건데 제가 주말 때 한 번씩 열어보는 자료들이에요. 유명관 위원님인가? 예, 이번 퀀트 쪽 하시는 분이죠. 근데 물론 세부적인 종목 쪽보다 섹터의 이런 흐름들은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가볼까요? 화학입니다. 화학도 좋아요. 여기 우상이 됩니다. 턴어라운드 대표주자인데 그런데 롯데케미칼이나 품목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쪽들은 이것도 턴어라운드 대상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종목 섹터가 아니라 종목마다 조금 다를 것이다 라고 해서 기초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특화돼서 잘하는 것들 이거 좀 보신 게 더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 코롱인더 같은 경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계 쪽들 이상 없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거 좀 정체가 살짝 될 것 같다 보니까 이럴 때 정체가 되다 보니까 1분기 좋았고 정체됐다 보니까 이제 4분기 좋다 보니까 그래서 HD 건설기 같은 경우도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금리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역시나 하반기에 또 밀어 올릴 걸 생각한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볼 수도 있겠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은 근데 지금 요즘 주춤하는 이유가 실적 전망치가 역성장이 한번 나올 것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2분기, 3분기. 근데 이때가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고 봤을 때 환율이 워낙 강세가 나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1분기가 고점 그 정도까지는 4분기 가도 못 갈 거로 지금 나옵니다.
요거 제가 보기에는 재평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율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가 좀 못 가나 싶긴 한데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전력기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분기보다 계속 좋을 걸로 봅니다. 근데 왜 주가가 조정이 나와요? 네, 그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혹시나 전력기기는 차라리 가파르게 올라오고 좀 고밸류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밀려줘야 됩니다. 밀려주면은 네, 또 기회를 맞아가야 되겠죠. 전력기기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왔던 게 몇 가지 섹터들이 좀 강하게 나왔던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증권 이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게로 보더라고요.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는 미래에셋증권을 많이 예.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일단 그 스페이스X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 나올 때 그때쯤 한번 고점들 보고 한번 좀 정리를 하거나 비중을 많이 좀 줄이고 다음을 볼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전망치는 그렇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볼까요? 디스플레이는 1분기보다 갑자기 3분기, 4분기 이때가 약간 성수기점이죠. 그때 강할 것이다. 그리고 또 애플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 더 좋을 것이다. 디스플레이는 전혀 안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에어클래스에서도 BH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약간 주춤하다가 갑자기 쫙 뻗어가죠. 네, 이런 것들 좀 특화된 쪽의 종목들의 변화, 실적 변화를 보면서 대간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도 보겠습니다. 2차전지 이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나요? 일단 1분기 잘 나왔는데 2분기 위축됐다가 3분기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보다 보니까 조금 전망치에 따라서 좀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 때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또 분명히 반등은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감안해서 종목들 보시고 LNF도 물론 좋고 LNF 좀 저는 낙폭이 좀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 것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돌아오겠죠? 그렇게 볼 것 같고 철강 쪽들은 꾸준한 것 같아요. 꾸준한 쪽인데 1개월 전 대비해서는 좀 약간 하회할 걸로 보는데 여전히 수준은 높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건설 쪽들 우상향인데 그 큰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근데 건설은 자꾸 금리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 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호텔 레저 일단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3분기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저점 노렸다가 한번 탕틀 때 성수기에 대한 실적들과 함께 나왔을 때 그때 기대감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더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인들 생각보다 많이 온대요.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에선 보시는 게 좋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미디어 엔터 하이브 살려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1분기가 저점이래요. 저점이라고 보고 2분기 때 강력하게 턴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 보고는 사야겠죠. 네, 근데 아주 당해가지고 사기 싫어요. 그냥 있는 거 물린 것만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줄일 준비를 정리적인 줄일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좀 살려주세요. 예,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방산 쪽입니다. 요즘 더럽게 못 가는 섹터죠. 그런데 1분기보다 점점 더 좋아질 거에 대한 실적과 수주가 방어된다. 주가 이렇게 둘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방산 쪽은 시장에서 소외되는데 소외를 잘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섹터에 대한 얘기 실적 전망들을 쫙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거를 잘 해가는 우리 가치 투자 미래에셋증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주 파이팅.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고 일단 파워 시황에 걸리고 블로그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하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전력 설비 밀립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밀리게 되면 LS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완전히 비싸다고 보기 좀 어려운 좀 지주사기 때문에 또 백화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밀릴 때를 좀 잘 보자 이런 쪽들인데 여전히 전력기기 나쁜 거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말씀드렸고 하나마이크로 실적 잘 나오다 보니까 빵 패키징 쪽인데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벌써 증설 다 해놓고 이제 물량 들어와 하고 이거죠. 베트남 비나 이쪽 쪽에서 성과가 올해도 기대가 된다는 쪽 보게 되면 아마 이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갖고 계시면은 적정비중이다 홀딩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은 얘기 많이 드렸고 결론은 저는 모비스를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이 상황에서 많이 올랐는데 왜 거기다가 입을 털어 그러면 저는 이제 패스. 예. 저랑 말이 안 통하게 되면 뭐 굳이 가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 보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배 아프시면 안 됩니다. 예, 주가 그때만 하더라도 뭐 유가가 올라서 앞으로도 부정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45%가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잘 진입하셨으면 잘 들고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이거가 더 오르고 매크로가 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흔들릴 거예요. 흔들릴 때를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금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셨다, 그리고 좀 비중이 크다, 줄이세요. 줄여놓고 다시 한번 또 전략 찾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자리 찾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시장은 많이 올랐다가 나오는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이번부터 숙제인 것 같고, 그냥 제가 틀려서 그냥 됐고 그냥 지난번처럼 양봉 그냥 쫙 뻗어가지고 쭉 올랐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고점에서 차라리 조정을, 고점에서 이렇게 받아가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리도 한번 더 나올 수는 있다는 것도 보시면서, 일단 지금은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박스권에는 유지를 하되, 근데 아주 전형적인 패턴 이런 식으로 나왔던, 또 기간도 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을 받는 기간도 조금 더 기간적인 겁니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오는 변동성 관리 잘 해가자.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현금 좀 늘려놓고, 그 다음에 어둠에서 또 한번 또 사볼까, 이런 거 봐셔야 될 것 같고, 뭘 사느냐?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한 종목들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 이번 주 커지는 변동성에 대응 잘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쫄지 마시고, 그러다가 조금 좀 고점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반등하게 되면 줄이고도 그 다음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냥 어떡하지 액션은 못하고 어떡하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액션을 좀 해가시면서 슬기로운 변동성 커질 때 대응 생활 화이팅입니다. 같이 화이팅을 저는 외치고,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같이 윈윈 가자 여기까지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7시 반에 또 파워시황에서 또 시장 얘기, 또 미국 시장의 점검 같이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나머지 휴일 잘 주시고, 이번 주도 6월 네 번째 주죠. 올 마지막 쪽으로 해가는데 화이팅! 감사합니다.